3월 6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시장의 방향성이나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단기적인 관점은 좀 간략하게 최대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방에는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거래량도 많이 죽었고,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의 예측이나 분석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제시해드리는 관점이 매매에 방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은 좀 큰 틀만 좀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좀 해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좀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해요, 오늘 방송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시장 방향성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 좀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그 실버게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꽤 급락하는 1시간 정도 만에 거의 한 6% 이상의 하락이 발생했었죠. 하락이 발생하고 지금 진짜 지독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할 반등도 크게 없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에는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이 실버게이트는 FTX 사태처럼 전조 증상이 없었던 악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던 소수를 제외해놓고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사태에서 꽤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FTX는 전조 증세라도 좀 있었지, 얘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사 뜨고 급락해버리면서 대응할 여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망세가 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거래를 선뜻 못 들어오고 매수를 선뜻 못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지, 실버게이트 사태가 아예 지금 끝났다, 종결이 됐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가 뱅크런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혹은 그 악재를 뒤엎을 만한 호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횡보하는 움직임, 상승이 나와도 제한이 되고 하락이 나와도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최소한 23K 위에는 진짜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제 비트가 실버게이트 사태를 벗어나서 움직임을 가져가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당분간은 좀 횡보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트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단기봉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쏟는 구간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이죠. 쏟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물량을 받아내는 거래량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인데, 이 또한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지지를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아직까지는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매매를 할 때는 방망이를 진짜 짧게 잡고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레버를 좀 높게 쓰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매우 짧게 잡고 수익 익절 구간도 좀 짧게 형성을 해서, 손절 구간도 짧게 형성을 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게 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지지받으니까 이제 상승하겠지라고 좀 레버리지 높게 쓰고 비중 크게 잡고 들어갔다가 청산당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큰 수익을 노리기보단 확실하게 조금 안전한 수익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매매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루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FTX, 3로 캐피탈, 제네시스 등등등부터 이어와서 지금 이제 실버게이트까지 악재만 연달아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악재만 터지는 중, 루나 사태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과연 그럼 우리는 가상화폐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호재는 없이 악재만 거의 2년 연속으로 빵빵빵 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쭉쭉 빠지고, 최근에 좀 반등 나왔더니 다시 또 악재 터지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들 이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짜 말 그대로 가상화폐예요. 가상의 돈. 근데 설계부터가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게 중요 포인트죠.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인가 채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4년마다 반감기가 오면서 4년마다 채굴 난이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2100만 개 이상의 채굴은 불가능해지죠.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굴은 어려워지고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 키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가치가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가치라는 게 누군가 필요해야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설계 자체는 가격이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원리대로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금처럼 예술 작품처럼 피카소의 작품이 비싸고 막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그 작품이 여러 개면은 그런 가치가 없겠죠. 딱 한 점의 작품만 피카소의 진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경매에 나와서 가격이 원하는 사람들이 경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결국 누군가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의문을 누가 풀어주냐면 저는 미국이 풀어주고 있다 봐요. 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미국은 가상화폐를 규제를 하는가? 이것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왜 지금 가상화폐를 규제를 하는가? 가상화폐를 진짜 죽이려고 가상화폐 시장을 과연 가상화폐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만약 죽일 거였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규제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건데 가상화폐를 죽이려고 했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왜 이제 미국이 이거를 해답을 저는 제시해주고 있냐 생각을 하냐면 원래 비트코인은 중국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해시 그 채굴률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그대로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어요. 되게 컸었는데 돌연 중국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중지하겠다라는 그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해시율이 0으로 떨어지고 미국 부상 이런 일이 있었죠. 원래 80% 이상 차지하던 중국의 채굴률이 진짜 0%까지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미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랑 캐나다인가 해가지고 이 규제는 진짜 투자자를 위한 규제일까?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자, 가상화폐라는 건 돈이죠. 가상화폐는 뭐가 됐든 결국 화폐, 돈. 가상화폐는 뭐가 됐든 화폐고 돈이다. 그럼 돈이 뭐냐면 권력이고 힘이다. 미국이 패권 국가인 이유 국방력이 세서 뭐 그것도 일부 맞겠죠. 근데 국방력이 센 것도 있겠지만 달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돈이죠. 달러도 돈이죠.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나온다. 돈에서 결국 내 힘이 나온다. 근데 가상화폐 돈. 근데 돈에 대한 비중을 중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눈꼴 시릴 수밖에 없죠. 중국이 뭐가 됐든 가상화폐의 비중이 크게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고 가상화폐를 죽이는 척 자기들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중이다. 이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지금 결국 뭐냐면 미국이 그 힘을 획득하고 나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갈 거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진짜 가상화폐를 죽이려고 했다면 중국이 채굴을 금지를 했을 때 중국이 채굴이 0으로 떨어졌을 때 미국이 그 채굴 비중을 크게 아예 못 올리게 미국도 그 비중을 못 넓히게 그것까지 제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건 제재를 안 했어요. 중국이 0이 됐을 때 오히려 중국이랑 캐나다 쪽은 훨씬 영향력을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화폐를 죽일 거라면 굳이 그 미국에서 그 미국 땅에서 채굴에 대한 비중을 키울 수 있게끔 방치를 하지 않았겠죠.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최근에 지금 시장의 상승을 어디가 이끌었다 했죠? 코인베이스가 이끌었다고 했죠.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 전보다 훨씬 커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라는 걸 하는 이유는 결국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쟤도 비트코인하고 얘도 비트코인하고 누구는 뭐 비트코인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저는 80-90% 이상이라고 보고, 정말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만의 뭐 비약일 수도 있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길이도 비트코인 상승론자였고 저도 비트코인 상승론자였는데, 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달랐어요, 한길이랑 저랑.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을 운영하는 방향성도 조금 차이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의 종류나 정보의 그 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방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마침 뭐 시장 상황을 제가 함부로 뭐 지금 위치에서 분석을 해서 뭐 전달을 드릴 만한 시장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또 내일 또 좋은 내용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